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년 남성에 있어서 눈썹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년 남성의 그 눈썹 이식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게 어떤 그 미용적인 것도 있지만 노화에 의한 탈모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지지만 비례해가지고 눈썹도 많이 옅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이나 여성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용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눈썹 이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남성의 눈썹과 여성의 눈썹에 대한 차이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눈썹을 보면 눈썹은 크게 머리 부위와 그 다음에 몸통 부위하고 꼬리 부위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헤드 부위가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맨 앞쪽이 코 쪽에 있어서 남자들은 이게 좀 짧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약간 좀 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와 테일 부위에는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산 부위가 있는데, 이 산의 굴곡을 보면 여성 부위가 훨씬 더 각이 더 많이 져 있죠. 남자들은 각이 좀 적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끝에 부분에 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남성들이 이제 그 문신을 하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든지 자세히 보신다면, TV에서 자세히 보신다면 요 남성들의 요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남성에 있어서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메이크업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다. 남자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문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끝을 너무 뾰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문신을 하고 나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 끝에 부위가 너무 뾰족하면 안 되고 약간은 뭉툭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을 때, 모발 이식을 할 때 뾰족하게 하거나 뭉툭하게 하는 건 되게 쉬운 테크닉입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차이점을 둬야 될 거는 이 두께, 굵기뿐만이 아니라 이 끝에 부위가 너무 날카롭지 않게, 특히 중년 남성에 있어서는 약간 좀 뭉툭하게 해야지만 무게 있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이제 남자와 여성의 차이점이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젊은 남성과 우리 중년 남성의 눈썹의 차이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차이가 그 니즈,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젊은 남성들은 그 아마 부분 메꾸는 시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없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요 테일 부위, 요 끝에 부위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메꾸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아주 순수한 미용적인 거죠. 근데 우리 중년 남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밀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군데군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밀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일부만 심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년 남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시 심는, 눈썹을 다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중년 남성에 있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좀 잘 그리진 못했는데, 실제 상황을 눈을 좀 없앴습니다. 실제 환자분이 알아보면 안 돼서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좀 했고, 요 보시면 이제 우리 요 눈끝이거든요. 이게 눈끝이 있고 코끝, 요 눈끝, 코끝이 그 디자인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 끝은 요 코끝과 눈끝의 연장선상에서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 여기 보시면 요 선이 끝을 만드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되겠고, 그러면 이 앞쪽의 라인은 여기 보면 우리 눈의 그 안쪽에 있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바깥쪽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을 때 가장 끝선과 안선을 잡게 되는데 끝은 요 코끝과 눈끝의 연장선상. 그다음에 이 안쪽은 요 눈보다는 약간 나온 쪽으로 우리가 거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년 남성분들은 요 끝이 더더욱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없어가지고 가장의 선을 해가지고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굴곡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요 눈동자의 약간 외측에 이 별표를 해뒀죠. 여기가 이제 꼬부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썹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자로 가다가 끝에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눈가의 바깥쪽에서 3분의 1 정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쪽 포인트와 바깥 포인트, 그 다음에 굴곡진 요 산의 포인트, 요 세 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자분의 개성에 따라서 본인이 굵은 눈썹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의견이 없으시다면 너무 굵거나 너무 얇은 거 좋지 않고, 이게 눈의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눈의 크기와 같을 정도, 물론 눈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으로 떴을 때 그 정도의 굵기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 세 포인트를 잡은 후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여기 가상으로 좀 올라가 있죠. 근데 또 포인트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올라가 있는 굴곡진 부분의 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죠. 여자분들은 요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남자들 이렇게 할 것이냐. 남자분들은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요 포인트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를 그냥 약간 밋밋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성분들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남자들도 반드시 요걸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요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데, 요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과연 미용적으로 좋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약간 눈썹이 약간 터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처럼 아주 딜리케이트하게 하면 화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굴곡진 밑에 요 부분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평평하게 할 것인지를 환자분과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평평하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환자분들은 굴곡진 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 부위는 디자인 됐고, 요 굴곡진 부위, 그 다음에 끝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 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여자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뭉툭하게, 약간 뭉툭하게 하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코의 크기, 눈의 크기도 다 다르고 굴곡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시에는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지만 환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다 하고 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했고 심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디자인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 눈썹을 자세히 본다면 요 앞쪽과 끝쪽이 아주 얇은 눈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과 끝은 가장 얇은 눈썹을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장 얇은 걸로 이 앞과 끝을 해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눈썹을 많이 해보지 못했을 때,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똑같은 굵기로 앞과 중간과 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굵기를 이 앞쪽과 끝은 얇게 한다.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머리카락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당연히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밑에 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더 자세히 본다면 눈썹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눈썹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뭇잎처럼. 근데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약간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정상보다는 약간 좀 가운데를 향하는 게 아니라 뒤쪽을 향하게 심습니다. 그게 약간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눈썹의 반을 나눠 가지고 위는 밑으로 향하게 그 다음에 아래는 위를 향하게 해야 되고 특히 요 굴곡진 요 부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 그 방향이 그대로 평하게 된다면 나중에 깎게 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포인트 올라간 부위에 있어서는 밑에 방향을 향하게 심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그 디자인하고 심는 방법, 그 다음에 모발이 어떻게 가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중년 남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눈썹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렇게 심었을 때 눈썹은 되게 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떠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심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눕혀서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컬이 있는데 이렇게 휜 컬이 있습니다. 이 컬이 살 쪽으로만 닿아야지 이게 나중에 쓰지 않지. 이걸 잘못해서 방향이 반대로 된다면 요 눈썹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이 심을 때 각도를 살에 굉장히 붙여서 예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컬이 있을 때는 컬을 피부 쪽으로 붙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상인들도 양쪽 눈썹이 대칭이 아닙니다. 약 1, 2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양쪽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똑같은지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강 봐가지고 비슷하면 괜찮은 거니까 우리가 뭐 대칭을 맞추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눈썹도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죠. 여기 잘하죠.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반수에 있어서는 잘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한테 눈썹 이식 후에는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여기 눈썹을 다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 2주에 한 번씩 조금만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썹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눈썹 이식을 안 할 정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이상에 있어 가지고 이제 중년 남성에 있어서 눈썹 이식의 특징과 디자인, 그 다음에 주의할 점들을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중년 남성에 있어서 탈모 환자들이 머리를 많이 심듯이 눈썹도 이제 앞으로 많이 심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드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신다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이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